그럼 이제 Q&A로 들어서 승욱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읽으면 욱승인데 아마 승욱님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래소의 비트, 이더, 리플 등의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싼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는 30만원 정도, 리플은 10원 정도 싸네요. 현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주셨고, 밑에 이제 강성규님이 매수세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쌀 경우에는 역프리미엄, 역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거래소가 다른 해외 거래소보다 비쌀 때는 보통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이제 작용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예전에 이제 와사비님이 이 역프, 김프에 대해서 보조지표를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님이 만들어 주신 이 김치 프리미엄 이 보조지표를 보시면 이 0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 음의 영역일 때는 역프,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가 다른 해외 거래소보다 쌀 경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는 김프가 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이제 비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물론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침체되어 있을 때 역프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채널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역프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2017년 말 이렇게 피크를 찍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또 많이 끼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2015년도 이때 이렇게 약간 침체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이 국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김치 프리미엄이 꼈다라고 해서 고점이고 역프라고 해서 저점이다, 이건 아닌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프리미엄이 많이 끼었을 때는 이때는 고점인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그 차익 거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프리미엄이 생기는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적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승우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닥터 드림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IPO를 해봐야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겠네요. 보유분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리플사가 이제 IPO를 할 때 그때 시장의 평가가 저도 이제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IPO 그 공모 가격보다 훨씬 뭐 높은 가격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도 뜨겁다라고 하면 당연히 리플사가 일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IPO에서 이제 성공하게 되면 그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이제 사업을 벌리는데도 그 리플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닥터 드림님이 써주신 내용 같고, 다음으로 이제 신희상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플사 IPO 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전고점까지만 가준다면 전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수익 일정 부분 리플사 주식 사면 좋을 것 같네요. 제발 그렇게 되길 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해밀리 가족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들 불안과 왠지 모를 초조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하시던 일 열심히 하시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꼭 전나무가 돼서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리플 XRP 가격이 충분히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수익을 취해서 현금이 이제 다른 여유 이제 자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리플사 주식을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관심 있게는 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리플사 주식도 사고 그 다음에 XRP도 투자하는 거는 큰 분산 효과는 저는 누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로 좀 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어제 컨유님인가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드비어스에 우리가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다이아몬드도 산다라고 하면 결국에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드비어스의 경우에 다이아몬드 가격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XRP도 마찬가지고 리플사 이 주식도 같이 한 방향성으로 좀 움직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 보면 약간 별개로 따로 이제 분리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리플사 주식을 사고 XRP 투자해놓고
나는 암호화폐와 주식 따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같이 내가 한 곳에 리플사 주식을 사고 리플 XRP를 샀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 투자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일단 신인상님이 이렇게 내용 적어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브라이언 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러가 된 지 언 1년, 평당 500원에서 268원 만들기까지 정말 피눈물 쏟은 것 같네요. 기다린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비상장 리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먼저 이제 뭐 브라이언님 같은 경우는 리플 가격이 진짜 쌀 때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2017년 연말부터 들어오셔서 그 4,000원대부터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타이밍에 저는 이제 들어오셨고 평단가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 리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IPO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IPO를 해도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보고요. 다음으로 킹치시계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암호화폐는 XRP와 같은 현실세계 활용 코인류와 비트 이더 등과 같은 상징적 내재가치 반영된 코인류 두 가지가 있다. 개미들은 불장의 시기가 오면 후자 코인으로 죽자 살자 달려들 것이고 단기적 시세 차익을 노린다. 한마디로 세력의 불장난에 놀아나는 불나방이랄까. 물론 비트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알트들의 가격을 견인하는 영향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시장의 분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XRP를 보면 저는 왠지 실사용예가 진짜 많아야 비로소 상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력의 심리전에 휘말린 상태라기보다는 진짜 사용 가능하고 그 가치가 인정받는 진정한 암호화폐가 대표적으로 XRP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안 오르니 정리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도 원화채굴에서 조금씩 줍줍하며 평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본 PC사랑의 잡지의 어느 한 페이지 각주 부분에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그때는 어떻게 사야 하는지 방법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던 기억이 요즘 들어 계속 납니다. 아마 잡지사에 전화라도 해서 물어봤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만 남네요. 그랬던 비트가 이제는 암호 자산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니 그 오랜 세월 외로움과 멸시를 꿋꿋이 견뎌내고 오랜 세월 발전해온 암호 자산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뭐 지금은 일단 비트코인이 시총 1위를 차지하고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영향을 다른 알트코인들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봅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그 비트 도미넌스도 좀 낮아지고 비트코인의 어떤 시장 영향력 이런 부분도 낮아지면서 거기에 이제 실제 사용량들이 사용되는 그런 코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그 실 사용량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덜 받고 그리고 실 사용량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면 가격을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어느 정도는 형성하지 않을까. 물론 아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록펠러 피터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도님이 마이크 소리가 좀 이제 울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설정을 좀 예전처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 이야기하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좀 들리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좀 자세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손을 못 대겠는 게 또 손 댔다가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안 들릴까봐 이렇게 막 섣불리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들으시는데 너무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손을 봐서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설정을. 다음으로 이제 록펠러 피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 하루에 번쩍하고 팍 치고 오른다고 봅니다. 그렇게 360원까지 2, 3일 만에 번쩍 오르리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써줬고, 저도 뭐 충분히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이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지금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그만큼 지금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한 번에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하늘소망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중국 동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과 업무차 전화통화를 했다가 들은 정보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우한 폐렴으로 흔들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중국 현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춘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사람 보기가 힘들다. 두 번째로 우한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북경 중앙 인력으로 교체가 되었다. 이들은 북경에서 전화로 업무 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스 조류 독감 때도 중국에 머물렀었는데 이번 우한 폐렴은 많이 다르다. 춘절을 보내기 위해 생산직 농민공들이 고향에 간 사이에 이번 사태가 벌어져서 이동 통제가 끝나지 않는 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 잡히기 전까지 공장문을 열어도 생산할 사람이 없다. 사스 조류 독감 때는 생산직 직원들이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하며 생산을 이어갔는데 당시에는 이제 부식차가 공장들을 돌며 음식 등을 내려줬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중국 주재 한국 기업가들이 베트남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이 베트남 이전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관세 부분 때문에라도 아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이전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번 이제 폐렴까지 겹치면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실어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생산 차질 나오는 부분들이 당장은 어떤 재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길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하늘소망님이 써주신 내용 같고 다음은 이제 꿈놀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지분을 유대자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리플 지분도 유대자본들이 소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달러를 대체하게 됐을 때 매달 풀리는 10억 개의 XRP를 어떻게 분배할지 유대자본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매달 풀리는 그 10억 개 그 에스크로 물량 그게 500억 개 그게 이제 한 번에 뭐 IMF 또는 뭐 미국 정부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뭐 찌라시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미 이제 유대자본들 그 세력들이 일정 부분의 XRP를 이제 보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 지금 우리가 이제 금리 조절하는 것처럼 이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XRP를 통해서 조절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나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리플사의 주식 발행 관련 엇갈린 반응이 있어 제 생각을 올립니다. XRP를 50에서 100불을 초기 가격으로 하여 리플 주식과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화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찬반의 논쟁은 줄어들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리플 주식과 연동한다. 물론 이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법정 화폐도 결국에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법정 화폐를 패깅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를 패깅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리플사 주식이 진짜 IPO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성숙단까지 이제 가게 됐을 때 그때 이런 부분이 시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만약에 XRP를 스테이블코인화 했을 때 어떤 것과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과 연동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똥 묻은 바지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닉네임이 굉장히 재미난데 저는 IPO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리플사에서 생태계 확장을 위한 자금을 대부분 매달 XRP를 대량으로 덤핑하면서 판매한 자금으로 생태계를 확장했겠죠. 머니그램 지분 인수 등의 공격적인 행보도 XRP 매도 자금일 겁니다. IPO를 통해 상당한 자금을 유치하며 하여 더 나은 생태계 확장이 기대가 됩니다. 대량의 XRP를 덤핑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지겠죠. 차후에는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 투입을 해주는 정도가 아닐까요? 아니면 거대 금융세력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거대 세력이라는 게 미국의 이익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이 마치 프로슈머처럼 그들이 스스로 XRP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오르니까요. 이상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그래서 IPO 통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 되면 XRP 이제 덤핑보다는 이 IPO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생태계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고, 또 이제 리플사 주식을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결국 이제 이 리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XRP 가격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내용 적어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스트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사 IPO에 대해서 여러 좋은 글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저는 IPO 자체가 XRP 가격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보다는 IPO에 누가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느냐가 흥미로울 듯하다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라면 시총이 매우 큰 페이스북이 만든 리브라보다는 리브라를 가진 벤처 페이스북이라면 좋을 듯합니다. 더욱이 이제 금융 세력이라면 또 통화 정책상 XRP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말이죠. 어떻게 일개 벤처 민간 기업이 만든 XRP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까에 대한 명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야릇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뭐 페드의 주주들이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기존 어떤 금융 세력들, 큰 대형 은행들 이런 금융기관들이 결국 페드의 이사진으로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금융세력 자금들이 리플사 투자 저는 이제 이미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IPO를 통해서 또다시 더 추가로 그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런 자금 주체들이 지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축통화로 되는데 명분도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다 세팅이 끝났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디퍼런트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XRP도 리플사라는 뚜렷한 주체가 전량을 발행하고 대부분의 물량을 소유하며 조금씩 시장에 내다 파는 구조라 비트코인과는 질적으로 틀리고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금융세력이 XRP를 골드에 패깅시킨다거나 해서 이것을 미래의 세계 단일 통화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전 세계 각지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국가기관도 아닌 특정 사기업이 발행한 디지털 코드가 세계 단일 통화라니. 물론 그 그림자 금융 세력이라는 자들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쥐고 세상을 주무르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영악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강제적, 강압적으로 일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작업을 하고 대중들에게 점점 스며들게 스무스하게 뒤에서 컨트롤하는 누군가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게 일을 진행하곤 하죠. 아마도 금융위기를 발생시킬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존의 체제를 대신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든 후 CBDC, 디지털 통화 시대를 서서히 열어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라는 사람은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기술, 야후 등 마케팅만 그럴듯하게 하고 호재들을 계속 흘려 기업 가치를 키워서 털어내는 기술을 가진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XRP로도 모자란지 이번엔 IPO까지 한다는데 그 결과는 새로운 기술, 야후, XRP와 비슷한 결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제 말을 개소리로 치부하든 어떻든 각자의 판단이고 결국엔 본인의 그릇만큼만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장점은 개인의 취향에 맞는 채널을 골라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성향의 영상을 곧이 추천해 줍니다. 그건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각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채널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물려있는 분들이 대부분인지라 저 같은 댓글을 달면 뭔가 약간의 꼬투리라도 잡고 욕을 하시거나 반박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또 다수의 의견들로 인해 저 같은 소수의 반대 댓글들은 역시나 개소리였어로 분위기는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판, 리플 포럼 같은 곳이나 다른 유튜브 암호화폐 채널도 보면서 시각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뭐 하늘소망님도 그렇고 김태현님도 이렇게 이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이제 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기분 나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뭐냐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제 의견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뭐 반대 의견이라고 해서 아닐거나 그거를 지우거나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디퍼런트님 글을 쭉 읽으면서 몇 가지 이제 디퍼런트님 글 안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국가기관도 아닌 특정 사기업이 발행한 디지털 코드가 세계 단일 통화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 글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지금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달러, 원화, 뭐 원화도 어찌됐든 기축통화인 달러를 또 이제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법정화폐들을 보면 이 법정화폐가 특히 이제 달러 같은 경우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페드라는 민간 기업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가 사기업이 민간 기업이 발행한 돈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 세력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대중들한테 점점 스며들게끔 계속해서 저는 작업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XRP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XRP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까지 그 작업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기존의 시제를 대신할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느끼게 만든 후에 CBDC 디지털 통화 시대를 서서히 열어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CBDC는 당연히 나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결국에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화 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그 가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결국 이제 법정화폐가 가치가 0으로 가면서 이런 CBDC들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 또한 가치가 0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어떤 관점에서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대표로 있긴 하지만 결국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뭐 IMF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각국 중앙은행들 이런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영향력을 펼쳐가면서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 혼자만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진짜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제 실패만 하고 다 회사들 말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 이제 XRP에 투자할 수 없겠죠. 아마 이제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마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IPO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이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고 그리고 유튜브의 장점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채널을 이제 골라볼 수 있게 하고 보시 이렇게 추천해 준다고 했는데 제 영상이 어떻게 이제 이 디퍼런트님한테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향이 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뭐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쭉 읽어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저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걱정하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이 암호화폐 XRP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내가 검토해봤을 때는 나는 이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꼰대님, 꼰대가 아니라 꼰대님인데 한국에서 20대로 살아가긴데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는데 H채널 재미없는데 재밌는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제 저는 재미없는데 다른 분들이 여러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재미나다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J님이 올려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이제 CJ님 글이 맨 마지막에 이제 읽어지게 되는데 리플사 IPO 때문에 XRP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방송을 보니 리플사가 IPO를 하면 정작 XRP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게 주된 걱정거리였군요. 난 XRP 오르면 리플사 주식도 오를까 꽂혀서 이제 글을 썼고 XRP 가치가 오르고 당연히 리플사 주식이 오르겠죠.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럼 질문의 핵심은 리플사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첫 번째로 굳이 XRP를 살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로 오히려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로 좁혀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풀어보자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굳이 XRP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건 이제 어제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드비어스 주식을 할 거냐, 다이아몬드에 직접 투자할 거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금을 다루는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주식을 살 거냐, 아니면 나는 직접 금에 투자할 거냐. 물론 이제 금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는 이제 성장할 확률이 이제 높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회사는 일정 부분 이제 금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리플사는 그러니까 그런 금을 다루는 기업이 망하더라도 금의 가치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금을 만드는 기업들이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리플사가 망하더라도 XRP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리플사에 투자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풀어보자면, 첫 번째로 굳이 살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써주셨는데, XRP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XRP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 하나 때문인데, 리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근 주식값도 같이 오르겠죠. 주식 보유 후에 오르는 XRP 가격의 혜택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 XRP를 이용하지 않는 리플사의 다른 프로젝트의 가치가 더해지게 되니까요. 게다가 XRP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ODL 서비스를 소화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썰도 있고요. 이리 되면 XRP 가격은 안 올라도 리플사 주식은 오를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주식을 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나오면 사 놓으세요, 이렇게 써주는데,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제 빵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가 없어져도 XRP는 존재한다, XRP는 작동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짜 리플사가 망해서 주식은 영원으로 가지만 XRP 가치는 유지가 되는, 아까 이제 금을 뭐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드비어스가 망해도 다이아몬드 가격은 유지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플사 주식은 무조건 살아남고 XRP는 망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로 그럼 우리 리플러들은 허짓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다들 리플사 주식을 사려고 하지 XRP를 사려고 하지 않을 테니 결국 XRP 가격도 떨어지지 않겠냐. 왠지 그럴듯한데, 그럴듯해. 근데 진짜 이딴 식으로 소트 프로세스 할 거야. 코인 시장이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신사업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목 놓아 외치면서 리플사 주식 매수에 들어갈 투자액이 사이드 효과 따위에 벌벌 길 거냐 말이지. 리플을 그냥 변동성이 큰 원 오브 에셋으로 보고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접근하던지, 아님 더 넥스트 아마존으로 접근하든지, 어느 시각도 좋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하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글을 쓰시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누군가 이보고 CJ랑 가만 보니 처자가 둘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데, CJ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그게 나참 이렇게 써졌는데, 뭐 이런 게 이제 헷갈린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뭐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둘 다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대신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이제 Q&A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리플사 주식 사고 XRP 주식 산 다음에 이게 주식과 암호화폐 두 개 따로 다른 사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좀 약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충분히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그냥 XRP 투자하는 부분에 한해서 일정 부분 XRP가 올랐을 때 그 중에서 일정 부분 덜어내서 XRP를 덜어내서 만약에 리플사 투자한다라고 하면 투자하는 게 저는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리플사가 없어지고 XRP만 살아남거나, 또 이제 리플사만 살아남고 XRP는 없어지거나, 이것도 이제 가능하고, 근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리플사도 성장하고 XRP도 성장하는 게 가장 저는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둘 다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